자,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를 치는 데에서 바로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실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실행해주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또 할 때는 그 부분만 선택해서 또 실행하라고 하시면 이제 반복적으로 관리를 해주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먼저 하실 거는 지금 접속한 거는 무슨 계정? 시스 계정. 시스 계정이 무슨 권한의 계정이다? 관리자 권한의 계정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에 대한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의 계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빼기 두 개가 주석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왼쪽에 접속되어 있는 아이콘 앞에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어줍니다. 플러스 휠을 막 돌리시면 뭐가 있으시냐면 사용자, 다른 사용자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다른 사용자 맨 마지막입니다. 다른 사용자 보이시나요? 다른 사용자 또 클릭하시면 다른 사용자 중에서 현재 자바 제휴되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는데 만들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아시겠죠? 있는데 만들면 우리가 SQL 플러스에서 콘솔 창에서 치듯이 그냥 명령어 쳐서 한 줄 단위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얘는 엑셀처럼 그냥 이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제 삭제가 있어요. 사용자 삭제를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용자 삭제나 이런 걸 할 때 명령어를 쓸 수 있는 걸 하셔야 되고, 맨 처음에 사용자를 지금 현재 삭제할 건데 지금 사용자 삭제 제거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되게 힘들잖아요. 글씨가 적어서.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눌러도 이제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것을 고치셔야 돼요. 고치시는 방법은 도구 왼쪽에서 돌레여서 여덟 번째 도구라는 게 있는데 도구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 클릭해 보시면 환경이 있으시고요. 지금 엔코딩 방식이 MS949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여러 가지 엔코딩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있으시고 저희가 할 거는 이제 편집기를 할 건데 코드 편집기 부분에 보시면 코드 편집기 글꼴이라고 나와요. 글꼴이 나오는데 현재 글자 크기는 12입니다. 12pt 밑으로 내리시면 제일 크게 하는 게 24예요. 24이고요.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이제 글자 커집니다. 최대 키울 수 있는 게 24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최대한 키운 거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 눈 크게 뜨시고 잘 보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확대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용자도 객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체를 하실 때는 만들 땐 드랍이라는 걸 이용해서 합니다. 드랍 쓰시고요. 드랍 사용자죠. 유저 얘들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게 보이십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엔터 이렇게 지워가지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제 드랍 유저 그 다음에 자바 제로제로를 이제 드랍 시켜서 사용할 거다. 되시겠죠? 써주시고요. 이제 세미콜론은 끝에 찍어주시면 돼요. 끝났다. 이렇게 끝났으니까 사용자 드랍 이거 떨고요. 사용자를 떨구면 사용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쓰시고요. 실행은 여기 녹색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실행입니다. 여기 녹색에 해당되는 것은 컨트롤 엔터 단축키가 컨트롤 엔터고요. 한 줄 실행입니다. 요 지금 커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드래그를 했으면 이거 좀 다릅니다. 드래그를 했으면 완벽한 텍스트를 완전히 다 드래그를 해주셔야 되는데 커서가 있는 위치에 그 줄의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그냥 커서를 깜빡이게 해두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또는 실행 누르시면 됩니다. 맨 위에도 실행 메뉴가 있는데 실행 메뉴에서 뭔가 이렇게 쫙 보이시죠? 지금 현재는 실행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는데 안 보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행이 녹색 버튼이 실행인데 이거 한 줄 명령문 한 줄 실행할 때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체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전부 다 이 실행하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단축키가 F5입니다. F5를 누르시면风扇키 F5라서 F5를 누르시면 맨 위에 명령문부터 맨 아래 명령문까지 촥 실행할 때 사용하는 게 F5예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크레이트에 해당되는 것이나 데이터 샘플 데이터 집어넣은 걸 여기다 다 짠 다음에 한 100여 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F 한번 탁 누르면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착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구현해서 만들 때 이제 그렇게 F5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한 개씩 할 때는 보통 한 줄 단위로 실행을 합니다. 한 줄 단위로 드랍 유저 해가지고 자바제로 지우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이 한 줄이 블록 지정되면서 실행이 되고 메시지는 유저 자바제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삭제되었습니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기 나온 걸로 보이세요. 여기 있는 걸로 보이시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새로 고침 컨트롤 R 또는 여기서 F4입니다. 선택한 것에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른 사용자에서 나오시고요. 새로 고침이 되시고요. 새로 고침했을 때 알파벳 순이니까 잘 보세요. 자바제로라고 E, F, J 요 정도에 있는데 여기에 사라진 거죠. 자바제로가 사라졌어요.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되면 이 프로그램 퍼포먼스가 탁 떨어져요. 아주 느려지고 렉이 걸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뭔가 실시간으로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프로그램 처리가 느려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서 뭐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들 때 새로 고침을 하면 자바제로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어졌네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바제로 사용자를 만듭니다. 사용자 만들기를 이제 해서 사용자 만들 때 쓰는 거는 create user 유저 이거 찾으셔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바 00고요. 소문자로 쓰시고 identified 이거 다 만들어지네. by 쓰시고요. p1 지우고 자바 00를 써가지고 이때 자동 완성되는 것은 여기 적당한 문자로 시작을 해야 자동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DB가 접속이 돼야 자동 완성이 돼요. 아시겠죠? 어떤 DB라 쓸 것인지 접속이 되는 상태여야 자동 완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전 명령어가 오류가 있으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아요. 바로 전에 명령어가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 완성이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자. 그냥 이 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엔터 치면은 이 줄 단위가 블록 지정되면서 맨 끝에 보시면 스크립트 출력에 보시면 이렇게 삭제를 시켰던 게 다시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한을 주셔야 되죠. 권한 주기. 그 사용자 만들었는데 허수아비 사용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권한 주기를 합니다. 권한 주기나 사용자 만들기는 전부 다 관리자 권한으로 하셔야 돼요. 권한이 없으면 사용자도 못 만들고 삭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권한 주기도 안 됩니다. 아시죠? 반드시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고요. 권한 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한 주기 처리문은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내시고요. 그랜트 쓰시고 어떤 권한이냐면 커넥션, 커넥트 있네요. 콤마 쓰시고요. 리소스 컨트롤 스페이스면 리소스 있으시죠? 예. 이렇게 이제 몇 자 치면 나오는 것을 이제 리저브드 워드, 예약어라고 얘기하고요. 예약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보통 이제 대문자로 전부 다 씁니다. 대문자로, 올 대문자. 제가 임의적으로 쓰는 건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사용을 하고요. 이게 대문자로 써져 있으면 이거 리저브드 워드. 그래서 소문자만 이제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문자로 쓴 것은 거의 오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동 완성돼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꼭 지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지키는 회사들. 이거 문장 쓸 때 예약어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것들은 소문자로 쓰십니다. 되셨나요? 예, 이걸 SQL 표준화라고 얘기합니다. SQL을 표준화시켜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꼭 지키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솔루션 회사들은 대부분 지켜요. 이런 것들을 아시겠죠? 웹 개발자들이 있는 데는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실행만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시겠죠? 솔루션 회사들은 다 이걸 지켜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솔루션 회사 신입으로 들어가시면 이것 때문에 분소리를 엄청 먹습니다. 저는 그냥 소문자, 올 소문자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서 올 소문자로 치고 그냥 어차피 이게 오류 수정만 하면 할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루션 회사들은 DB 처리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지켜요. 자, 커넥트하고 리소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제 누구한테 주자? 그랜트, 뭐 커넥트, 리소스, 투 이렇게 써야 되겠죠? 투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제로제로 자바 제로제로한테 줍시다.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컨트롤 엔터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그랜트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이제 됩니다. 그랜트 성공적으로 잘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칩니다. 이제 권한을 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접속이 실제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커넥트도 있기 때문에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 이제 크리에이트,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뭐 등등등의 처리 문장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테스팅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이제 이르렀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걸 또 써먹어야 돼요. 나중에 프레이트 하거나 그러면 또 계정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불러다가 제가 원하는 계정으로 이렇게 자바제로제로만 이름을 바꾸면 되죠. 아시겠죠? 예, 쇼핑몰을 만든다. 여기 샵 쓰면 되죠. 여기다 샵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 샵 쓰고 이제 그러면 샵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샵이라는 샵한테 권한도 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하시거나 이럴 때 자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저장 또는 모두 저장 누르십니다. 저장 누르시면 저장하실 위치를 잡으라고 시킵니다. 저장 위치. 저장 위치는 자기 이니셜 보겠습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 위치라고 되어 있는 거 밑으로 맨 오른쪽 그 입력란 맨 오른쪽에 보면 밑으로 내리는 게 있는데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저는 이 드라이브 F 드라이브에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니셜이 들어있는 드라이브 선택하세요. 예, 드라이브 선택하시고요. 됐죠? 그 중에 자기 이니셜 저는 LEYH 이니셜에 이제 들어가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되셨나요? 네, 폴더 한 개 만들겠습니다. 폴더 한 개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DB 만드시고요. 엔터 치세요. DB 엔터 치시고 폴더 한 개 더 만들겠습니다. SQL 만드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지금 요거 뭐 하는 거죠? 사용자를 만들고 삭제하는 거죠. 사용자 관리. 지금 이 01번이니까 01점 이거 파일로 내가 불러낼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한글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글로. 그래서 사용자 만들기와 제거. 이제 그 비밀번호 변경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거할 것 때 쓰겠다. 폴더를 따로 관리를 해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SQL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시죠. 어디다 뒀는지 막 헤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폴더 관리를 좀 습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처음에 SQL 안 붙였지만 뒤에 파일 뒤에 붙이는 거 지금 SQL 붙일 거다. 자동으로 붙일 거다. 아시겠죠? SQL 쿼리입니다. 그래서 .SQL을 붙입니다. 됐으면 저장 누르세요. 저장 누르시면 여기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명이 요 맨 위에 나오게 되죠. 여기 파일명이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예, 파일명이 되시고요. 얘 닫겠습니다. 닫았습니다. 워크시트를 닫으세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크시트를 저장을 다 하셨으면 워크시트를 닫습니다. 닫으시고요. 옛날에 워크시트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맨 아래 파일에 오픈 열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열기 아니면 아이콘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 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한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 사용자의 사용자 밑으로 이렇게 쫙 해서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여기 SQL 디벨로퍼 이쪽에다 그 폴더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저희가 맨 마지막에 저장했던 폴더는 SQL이에요. 그래서 SQL 요게 그겁니다. 왼쪽에 뭐가 막 있죠, 그죠? 들렸나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맨 마지막에 SQL을 썼어요. 요게 지금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SQL을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사용자 만들기가 제거라는 SQL이 보이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기 편하게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위치는 이 위치다. 요거는 SQL이라도 있지만 요 위치가 이제 요 위치다라고 나오는 거죠. 저장했던 위치 바로 찾아주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를 합니다. 열기라면 뭐가 안 되냐면 DB 연결이 안 돼 있어요. DB 연결. 사용하는 DB가 연결이 안 됐습니다. 접속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접속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얘는 무슨 권한으로 그 접속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관리자 권한. 관리자 권한의 계정이 뭐죠? 시스 계정.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면 로컬 언더바 시스라는 게 보이세요. 접속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그 접속이 되는 거죠. 접속이 돼서 요거를 실행할 때 여기다가 대고 실행을 한다. 시스 계정으로 실행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워크시트를 한 개 만들고요. 워크시트를 한 개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불러오면 접속이 안 된 상태. 접속하든 이게 어디에 접속해서 실행이 안 된 상태인데 밑으로 내려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이제 쳐야 자동 완성도 되고 실행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한 개 만들어서 실시계절 접속을 하는 거죠. 접속을 하시고 만들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거죠. 사용자 계정 만들기를 해서 자바 제로제로로 만들어 주시고요. 아시겠죠? 사용자 계정 자바 제로로 create user 해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자바 제로로. 그러면 자바 제로로 이제 접속이 되고 이게 뭔가 만들어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자바 제로제로 계정을 만들었으면 얘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 계정은 이렇게 계정 만들 때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계정이 다 만들어지면 시스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모든 작업은 시스 계정으로 자바 제로제로 계정으로 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접속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오라클 접속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새 접속 클릭하세요. 예, 네임은 로컬인데 언더바 자바 제로제로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데이터베이스를 쓸 거예요. 되었고요. 사용자 이름 자바 제로제로 이고요. 롤은 기본이에요. 롤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자바 제로 똑같이 썼습니다. 자바 제로제로 썼고요. 비밀번호 저장하자고 체크해 주세요. 그 밑에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맞고요. 151 맞고요. SID가 XE 맞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 떠야 돼요. 이렇게. 자, 네임 로컬 언더바 자바 제로제로 아이디 자바 제로제로 비밀번호 자바 제로제로 비밀번호 저장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는 이거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건들지 않았고 그대로 기본값 테스트를 눌러봐라. 아시겠죠? 테스트를 눌러보면 뭐가 떠야 된다? 성공이라고 떠야 한다. 아시겠죠? 성공이라고 떠야 되고 됐으면 저장을 누른다. 됐으면 저장을 누르시고요. 저장을 누르면 얘가 이제 저장이 되면서 이렇게 쓰시고요. 아까 근데 접속을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면서 접속이 됩니다. 접속 누르시면 이렇게 워크시트를 한 개 열어주고 맨 오른쪽에 자바 제로제로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아시겠죠? 되고 이쪽에 아이콘이 소켓 모양 아이콘으로 바뀌고 되었죠? 접속이 됐습니다. 이 안에 플러스를 이용해서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 있고 현재 테이블은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블은 여기서 그 플러스를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처리 명령어 select 별표 from 탭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t 네임 테이블 네임 아무것도 없고요. 테이블 tab 타입 없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어쩌고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목 이름만 나오고 항목 이름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 데이터는 안 나왔다. 만든 게 없으니까. 아시겠죠? 만든 게 하나도 없어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접속이 정상적으로 됐다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실행했을 때 이게 실행된다는 얘기는 접속이 제대로 됐고 이걸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SQL 정규화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문자로 쓴다고요. 대문자 select from 대문자 from도 예약어입니다. 그래서 from도 여기다가 from 대문자로 쓰신다고요. 아시겠죠? 대문자로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얘는 이제 저장하지 않을 거예요. 저장하지 않을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제가 한 가지 쿼리 만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저기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꺼내서 맨 오른쪽 접속을 다시 연결해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닫아보겠습니다. 닫았어요. 수정할 변경을 저장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요 했어요. 아시죠? 지금 시스 계정으로 지금 현재 여기 시스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 계정으로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작업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아시겠죠? 새로운 작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SQL 언더바 자바 제로를 선택하시고요. 메뉴 아이콘은 여기 눈사람 모양의 SQL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SQL. 요게 지금 워크시트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워크시트 Alt F10인데
워크시트를 여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자바 재료로 연결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새로운 워크시트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한 번 누르면 계속 1, 2, 3, 4 여긴 00, 그 다음에 00에 쓰시는데 또 한 번 여시면 또 한 번 열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1, 2, 3, 4를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아시겠죠? 이렇게 붙어서 사용하고요. 여기 계정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서 1, 2, 3, 4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저장을 안 한 거예요. 요거 저장 안 한 거, 얘 저장 안 한 거 아시겠죠? 저장을 안 한 거, 얘는 저장이 된 거, 저장이 돼서 파일로 나온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눈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하시고 이제 눈사람 모양의 아이콘이 아니면 이게 그 접속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접속 이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맨 끝에 SQL 워크시트 열기가 나옵니다. 맨 끝에 두 번째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시트에 새롭게 작업할 수 있는 워크시트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시트를 연 다음에 이제 쳐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사용을 해서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